일단 첫 번째 해외 경기력 변화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다들 이야기는 합니다. 어떻게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리얼하게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요. 보니까 이란하고 유럽 뭐 이건 물론 상대국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다. 이번 대회 보면서 국민들 또 선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발전은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한다. 물론 그렇죠. 당연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특히 이란 같은 선수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라자스트에서 이제 대도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란 선수들이 대부분의 게임이 제가 그 이야기에서 표현했지만 여우 같은 게임입니다. 라자스트 호구에서 점수를 내는 방식을 걔네들은 알아요. 점수 잃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이란 같은 방식보다는 체력으로 몰아붙이고 많이 하는 룰업세가 훨씬 더 힘이 좋지 않은가. 이번에 보시면 터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영국 선수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선수들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 데다가 걔네들이 대도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대도를 써온 걔네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 한국의 지도자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전자호구와 일반 심판 판정의 차이라는 거죠. 전자호구는 쟤는 눈이 없습니다. 귀도 없습니다. 제가 자기한테 오는 것만 기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번 차는 것보다 두 번 차는 거예요. 두 번 차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차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발 많이 차고 체력적으로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어쨌든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유럽 애들은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 애들처럼 그런 방식에 맞게끔 딱딱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잘할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이런 공간에서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는 계속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봐야 된다. 아까 오일란 감독님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해외 전지훈련 해라는 이야기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고 가서 유럽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자신감 얻어보고 또 1등에 오면 또 인정되는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올라가게도 만들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다음. 국내 경기력 많은 이야기합니다. 저 요인 제가 보건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 이번에 여기 감독님 계시지만 세계 이번 선발전 올림픽 1차 선발전 할 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저거야 저거 진짜 잘해. 우리 선수들 몇 명 난타전 한 30초 멋지게 했습니다. 기가 차게 그냥 차고 때리고 막 합니다. 저렇게 하면 돼라 박수 다 쳤는데 그 다음 회전에 발도 못 듭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회전에는 서서 있어버리는 정도로 체력이 없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전 라운드를 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왼성 없습니다. 몸통 안 나오니까 몸통 잘 안 나옵니다. 지금 70% 말씀하셨지만 라자스트는 거의 잘 안 나왔고 이거 70% 60% 나옵니다. 옛날만큼 차는 대로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몸통 안 나오니까 당연히 얼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로 많이 저런 전적으로 많이 했던 외국 선수들 얼굴 계속 합니다. 지금 얼굴 발 찼던 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발을 다시 돌려서 차고 그 발이 또 떨어지지 않고 또 올려차는 얼굴을 3번을 허공에서 차는 걸 봤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마 그렇게 하라면 하겠죠. 직듯이. 그러나 그걸 과연 점수를 만들고 그 상황에서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찰 수 있는 선수들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완전 유연성 키워야 되고 그 다음 신변증력 근력 키워야 됩니다. 너무 약합니다. 한 30초 팍 뛰고는 그냥 땡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발을 들지도 못하는 그런 선수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 다음에 그동안 너무 기술 중심 훈련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계속 밑에 차기밖에 안 합니다. 백 차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연습 위주의 훈련을 좀 바꿔야 됩니다. 부족한 기초의 문제는 이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회전 돌려차기 회축 때리고 뭐 하고 하라는 거 선수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선수들 몇 명 없습니다. 디세칸에서 주문하면 그거 한번 하려고 노력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중심 있고 쓰러집니다. 외국 선수들처럼 자유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우리 국내 경기 내에 또 중고등학교 트레이닝에서 반드시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 훈련 시간이 약간 너무 부족하다. 진짜 너무 부족합니다. 시합 1년 내내 시합인데 언제 훈련합니까? 시합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분명히 품새 태권도 나오고 겨루기 태권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따라집니다. 지금 품새하는 애들 다 겨루기 하나도 못합니다.
품새하는 애들 교육시키면요 헛발질. 겨루기하는 선수들 품새시키면 하나도 못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태권도도 붙들러 갈라질 것이다. 국내에서만이라도 어떤 시합 하나라도 이걸 같이 합쳐서 하는 시합을 실험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합치는 걸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 그게 물 본인은 없더라도 어떤 대회 하나는 품새 하고 거기에서 몇 등 하는 애들이 겨루기 한다든지 겨루기하고 품새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제 종중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절름발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생님 여기 아까 뭐 해외 오픈 전지훈련 요건 분명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요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경험 부족으로 자기 기량 제대로 발휘 못한다. 뭐 국내 오픈 대회 대부분의 뭐 이렇게 배정된 팀들만 오지 말고 춘천 오픈이라든지 우리가 올 수 있는 오픈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들 많이 참여시켜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국내 선수들 자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세계대회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대회 일본에서 하는 것도 중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서 하면 최소한 우리 중고등학교 팀 코치들은 그 팀 선수들을 이끌고 와서 경주에서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안 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팀들도 몇 명 안 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묵과고 넘어간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제대로 기량을 발휘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세계 랭킹에 대한 시드 배정을 잘하기 위해서도 오픈 대회를 많이 나가는 건 맞다. 같은 이야기를. 다음.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뭐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끌고 가는 방식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상대국을 분석하고 상대국에 대한 파악을 하고 거기 책임지고 거기 업데이트가 착착착착 돼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태릉 선수촌 들어가면 다들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 자료 하나도 없네. 그리고 거기 말했던 팀들도 또 자료 하나도 안 남기고 갑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 쌓이고 그래서 협회에다 전화해가지고 협회에 어떤 자료 좀 달라 그러면 협회도 딱 와야 되는데 솔직히 협회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전화해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업데이트 시켜놓은 것들이 전혀 없다.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건 협회의 사무국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자료는 다음 위원회로 반드시 넘기고 그걸 탁탁탁 해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딩만 제가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주면요 그 자료 내에서는 어떤 거 필요하면 바로 착착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정도는 조금만 돈 들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경기력이라는 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 체력, 정신력인데 다음. 일단 기술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기술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수들 기술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심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위주의 몸통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선제 득점을 지키는 어떤 경기장에서 요령 같은 거 우리 선수들이 최고일 줄 몰라도 실제로 다양한 발차기를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하고 얼굴, 몸통 뭐 이렇게 반대발, 같은 발 가지고 또 하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기술적인 역량 다이나믹한 역동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지고 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경기장에서 점수화시키고 경기장에서 경기 기술로 보이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왼발 차면 반드시 오른발 나와야 되는 게 우리 패턴이에요 지금. 그런데 외국 선수는 왼발 차고 그 발로 다시 얼굴 가고 그 발로 또 때리고 이런 것들 우리의 기본적인 틀 왼발 오른발 패턴 이런 걸 깨는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대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금의 기존의 틀 말고 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어떤 대회를 지정해서 그 대회에서는 전혀 획기적인 어떤 방식 예를 들어서 540도 거기서 차가지고 얼굴 맞추면 한 10점 줘버리라. 아니면 그 한 번 차면은 경기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뭔가를 좀 끄집어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대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실험적으로. 다음. 체력은 이번에 아마 다들 놀랐을 겁니다. 특히 타제굴. 근데 우리 지도자들한테 저렇게 뛰는 선수 잡을 수 있는 방법 물으면 지도자들 치고 그 선수 잡을 수 있는 방법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첫 발에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나 막상 붙여놓으면 그렇게 7경기 정도를 전천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발을 찰 수 있는 선수를 이긴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체력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선수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물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저거 오히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과연 그 선수들처럼 그렇게 전천후로 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분명한 이야기죠. 아까 말씀 30초 뛰고 나서 그 다음 예전에 발도 못 떠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비군 체제를 좀 리얼하게 가자는 거죠. 국내 시합에 매번 나가서 다치고 뭐 하지 말고 목표를 동독에서 옛날 구소련 그런 동독에서 했던 그 페리다이제이션 시스템이라는 거, 주기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이면 올림픽에 딱 맞춰서 그 올림픽 때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집단을 또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 집단을 만들어 나가지고 그 집단하고 또 그냥 하는 집단하고 싸움을 시켜서 그 집단이 이기는 방식. 그러니까 상비군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제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 정신력 이야기 하는데요. 아시안게임 겪어봤어 왔습니다. 압니다. 정신교육 잘 시키지. 정신교육 잘 시키죠. 정신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정신교육이 뭐겠습니까? 야, 너 이번에 3번만 이기면 막 군대 안 가. 이것보다 더 강한 정신교육이 있는지 저는 다른 말은 못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졌습니다. 그건 뭐냐? 쭉 중고등학교 훈련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 목표가 없어요. 우리 선수 국가대표 하면 되면 그건 목표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가서 1등하고 올림픽 가서 1등하고 지금 아마 선수들 목표가 뭐냐면요. 올림픽 나가는 걸 겁니다. 올림픽 나가서 다시 그 1등 한다는 목표를 새로 세울지 모르지만 대부분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기가 빠집니다.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리고 되는 선수는 컨디션 조절하고 한다고 그 이야기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정신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걸만한 뭐가 나와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태권도를 가지고 내가 하면은 내 인생이 뭔가 바뀐다. 이거 목숨 걸고 해볼 만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태권도에서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없습니다. 터키 선수들 잘하는데 제가 터키 협회 회장과 물어봤어요. 1등 3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몇 천만 원. 2등 20만 불 무조건. 2억 4천만 원. 1등, 3등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우리도 지금만 생각해도 큰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애들 목숨 걸고 안 하겠습니까? 러시아 무조건 5천만 원. 그 다음에 중화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입니까 지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코치 감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꿈이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목표를 꿈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국가대표 하면 되는 거 그걸 목표, 그게 인생의 꿈입니다. 대학 선수다 너 꿈이 뭐야? 국가대표 되는 겁니다. 개뿔 그러고 나서는 나가지는데 그럼. 꿈이 국가대표인데 그러고 나서는 뭐 꿈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 좀 강력한 포상제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근데 뭐 훈장 점수제도 뭐 바꾼다고 하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음. 경기력 지원을 향한 지원 시스템을 좀 가동해. 총감독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김세혁 총감독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지만 총감독 좋습니다. 좋죠. 총감독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릉 선수 손에서 총감독보다는요.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선수들하고 호흡하고 선수들을 바꿀 수 있는 코치.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코치 제도가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오일남 감독 말씀하셨지만 내 팀 아닙니다. 내 팀 아닌 선수입니다. 와가지고 적응하고 화합하고 뭐 하는 데마다 시간 다 걸려요. 아시안게임 6개월 한다 그러면 서로 친해지는데 2달 걸려. 훈련 한 2달 하고 마지막에 가서 컨디션 한 달 하고 6개월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거기 가면은 맡아서 1년 2년 쭉 할 수 있는 코치, 실질적인 코치 제도가 더 중요하다. 총감독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총감독 한 명 있으면 그럼 실제 그럼 저 코치 한 명 두라는 얘기죠. 2명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이번처럼 뭐 이번에야 뭐 사실 김세혁 감독님이야 그만한 캐리어나 대한민국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원히 총감독을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될 수 있으면 다른 방식, 지금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에서 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똑같이 하고 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선수들과 이렇게 지나면서 하겠다라고 해서 공개 선발을 하라는 거죠. 공개 선발을 하고 내가 지금 고등학교 팀을 맡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문에 버리고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선수,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 돈 받고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진짜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전담 코치는 반드시 짧게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다음. 마지막인데
어쨌든 적절하게 지원 체제는 이루어져야 될 거다. 지금 보면 실질적인 포상과 대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경력금에 의존하는 운영비. 재능 선수들 들어가도 사실은 돈 없어요. 뭐 경력금 와야 그걸로 운영하고 한단 말이죠. 아예 그냥 진짜 재능 선수촌이 여기 삼성의 수원이라든지 가스공사보다 훨씬 더 나은 시스템, 훨씬 더 나은 지원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면 어긋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몇 벌 나오는데 땀 젖고 나면 옷 한 벌 더 달라 이렇게 말하면 또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스폰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너무 부럽도록 해주라는 거죠. 완전히 부럽게 누구나 들어가고 싶게 라는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담 프런트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협회와 국가대표팀 간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의 직원 한 분 정도는 완전히 그냥 선수단을 맡아서 지원하고 맡아서 후원하고 맡아서 뭐 출근을 그쪽으로 했다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서로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다 한 이야기겠습니다. 지금 저희 해외 경기력 변화 분석인데요. 옛날에 저희가 뭐 한 불과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대표됐을 때 그때 2001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뛸 때 그때만 하더라도 몇 안 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진짜 한 뭐 각 체급마다 한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정도의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 이제 경주 세계선수권대회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뭐 파워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 선수들도 뭐 실력이 월등하게 줄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선수들에게 분명 본인이 훨씬 자신 있게 하면 자신감 있게 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자신감 있게 한다면 쉽게 경기를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저스트라는 그 호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선수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또 다시 대도로 이렇게 올림픽 전자 호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뭐 대도로 변하건 라저스트로 변하건 KPMP를 하건 뭐 일반 호구를 하건 그건 선수들이 무조건 그건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수들의 몫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도로 변하고 나서 뭐 불과 이제 각 팀마다 대도 전자호구를 갖고 있는 팀이 있나 뭐 궁금합니다. 정말 뭐 그만큼 보급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라저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라저스트 그 호구를 샀는데 다시 버전이 바뀌어서 그 호구는 이제 쓰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호구를 또 사면 나중에 좀 있으면 또 바뀔 텐데 이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망설이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호구가 빨리 이제 하나로 해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구로 저희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제 그 호구로 간다면 이제 뭐 그 호구에 당연히 적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도 나올 것이고 뭐 선수들 이제 외국 선수들은 지금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각 뭐 여러 나라들 선수들은 그냥 진짜 장난삼아 호구를 갖고 논다고 합니다. 전자호구를 장난삼아서 가지고 논다고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희 나라도 이제 빨리 좀 호구가 뭐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가격 비용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보급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 경기력 뭐 저하 요인인데요. 선수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대표팀 선수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인데 물론 그 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 해 저희 나라는 항상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해 잘하는 선수여도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입니다. 정말 되기 힘들고요. 국가대표 한번 하기 위해서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까지 와서도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국가대표 한번 하려고. 그만큼 정말 대단한 건데 선수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 이렇게 제가 국가대표 됐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자부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 딱 달고 태극 선수단 딱 들어가서 뭐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시합 뛰고 이런 게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그런 자부심하고 국가대표라는 그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표가 되면 아까 류병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대표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박정원 감독님이나 유강 교수님 이렇게 좀 주목되는 의견들을 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자라난 새싹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스카우트하기 힘들다는 이런 소리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 선수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잘해야 거기에서 실업팀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야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자리인데 그렇게 선수를 만들려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앞에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해외 전지훈련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말 해외 전지훈련이나 뭐 오픈게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대표팀에 들어가서 해외 전지훈련 가본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해외 전지훈련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네, 그 제가 태릉에서 안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뭐 간 적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대표 선수가 되면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 외국 선수들과 이렇게 경험도 많이 쌓고 겨루기하면서 그때 겨루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겨루기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뭐 무작정 시합만 나와가지고 경험을 쌓다 보면은 본인이 그 경험 쌓는 것보다 기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본인들이 가서 뭐 오픈 대회 나갔는데 거기에서 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지훈련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뭐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기타 개혁 방안인데요. 뭐 앞에 또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비디오 분석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촬영을 외국 선수들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보는 거, 시합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선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합장에 들어간 것과 그냥 막연하게 가서 얘 이거 뭐 잘 차지, 얘는 붙어서 뭐 이렇게 힘이 좋으니까 붙어서 오른발 잘 차니까 얼굴발 좋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보고 본인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비디오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CD로 이렇게 다 제작해가지고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럼 CD로 제작해서 계속 이렇게 두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유병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입상에 따른 포상 제도 도입이 굉장히 정신력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해외 경기력 변화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들이 보니 과감하게 머리 공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선제 공격으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국 선수에 대한 경계심이나 그 의식 때문에 한국 선수와 싸울 때는 굉장히 별로 공격을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식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나 그 외 다른 선수들에게 과감한 경기 기술을 발휘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특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표의식이 매우 뚜렷하고 태권도 선수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해 있는 게 우리 외국 선수들의 현실이지 않겠는가.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런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나. 저희들 선수 시절 때하고 많이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국내 경기력 저하는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선수를 정신력이 강한 정신력이 부재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에 따른 경기 운영 능력의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텝이나 주먹 공격, 앞발 공격에 대한 대처 능력, 뭐 이외에도 다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받아채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단순 공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연결 공격에 이어졌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전에 덕기 선수와 마찬가지죠. 덕기 선수 굉장히 체력이 좋다는 의미는 3회전까지 다 뛰어서 실습이 뛰어서 체력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냥 유연성이나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좋기 때문에 전적으로 체력이 좋다는 것이지 1회전부터 3회전까지 실습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이 좋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선수를 보니까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유연성이 좋아서 앞발도 어느 상황에서도 앞발 들어서 내려칠 수도 있고 돌려차기 할 수도 있고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으로 다시 돌 수 있는 그 다시 말씀드리는 운동의 감각적인 게 굉장히 발달된 선수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동이나 중동 선수가 굉장히 감소돼서 이 선수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경기력 강화에 대한 정책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WTF와 긴밀한 협조체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주국이지만 종주국이 선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뭘 제시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도 있겠지만은 WPF와는 긴밀한 협조체를 위해서 거기에 갈수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또 오일라 감독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은 심판들과 교감은 코치나 우리 협회 임직원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파견된 코치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외국의 능력이나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소유한 사람이 심판으로서 선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임 코치제의 명확한 규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조 코치 선임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조 코치 선임은 어느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건지 총감독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인원이나 선임이나 인원이나 그 다음에 권한과 기능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다음입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방안, 경기력 강화 장기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이런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은퇴 선수들을 활용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자. 그러니까 국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새싹들이나 유소년이나 아니면 상비군 제도에 있는 팀들에게 직접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를 가서 대변할 수 있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기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림픽 쿼터제 폐지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매번 무슨 체육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습니다. 내 체급 다 나간다고 해서 내 체급 다 소홀할 수 없는 위험성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모두 다 균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태권도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WTF의 출전 쿼터제 폐지안을 건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96년 IOC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이후로의 세계대회 결과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86년 세계선수권 메달 집계입니다. 메달 집계죠. 쭉 내려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종합우승 계속하면서 4개, 6개, 2개 이렇게 나가거든요. 쭉 다음 내려주세요. 이런 형태로 지금 메달 집계가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종합우승에서 3위까지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이제 2001년 경주 때까지 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보십시오. 지금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파란색이고 여자가 보라색 빛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97년에 금메달 7개를 획득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2개, 하나죠? 하나, 이 다음 2011년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지금 그래프로 보더라도 점점점 우리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래프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런 자리를 오늘 마련을 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올림픽 쿼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WTF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폐지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 선수권대회도 금메달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현상이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굉장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연맹의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분명히 해결 방안